그래서 이렇게 2025년 포기한 거 아니면 못했던 거 그리고 했던 거를 이제 잘 들어봤는데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 생각한 가치를 그대로 가져가야 할지 아니면 바꿔야 할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민 중인 선택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그래서 아니면 뭐 좀 어렵다고 하면 2026년에 저희가 실행할 계획 고민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하고 싶다라는 계획을 좀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얘기를 하면 저는 사실 조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대학생이 끝나고 어떤 길로 정해야 되냐라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가 좀 놓여져 있는 대학원을 가야 되냐 아니면 그냥 놀 거냐 쉬었음 청년이 될 거냐 아니면 취업을 할 거냐 취준을 할 거냐라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취준을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취준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취준 나름대로 열심히 어제도 시험 보고 오고 커말 따라 보고 일단 그 보니까 그 자격증 무대 상황 보니까 다 경력직밖에 없더라고요. 경력직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커말 딴다는 말이 제일 너무 힘들어. 이제 경력도 좀 따야 되고 알바도 알아보고 있고 알바 다 떨어지고 있고 좀 일자리 구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알바 구하는 거 쉽지 않아. 알바 구하는 것도 다 이력서 되고 이력서 내는데도 다 떨어져요. 신기해요. 저는 경력도 보고 경력도 보고 이런 관련 경력도 없으면 알바도 지원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 생각을 하면서 커말 어제까지 준비를 하면서 근데 이제부터 뭐 하지? 커말 따면 뭐 하지?라는 좀 현재 하고 있는 선택도 잘 모르겠는 상황까지 오고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은 내 먹고 살 길을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건 좀 개인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제 2025년의 연장선으로 내가 좋아한다 아니면 재밌어한다라는 감정만으로 좀 어필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돈과 연결을 지어서 기업한테 아니면 남한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어필이 된다는 거는 무슨 의미? 어필과 돈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보통은 제가 재밌어서 이 활동을 했어요 라기보다는 제가 이 기업에서 이런 활동을 좀 봤는데요 이런 사업을 봤는데요 이런 제가 했던 활동들을 보면 당신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조금 그 포트폴리오식. 네, 그게 사실 자소서이기도 하고요. 맞아. 그래서 사실 자소서에 저 재밌어서 일본어 했어요. 저 재밌어서 이런 거 했어요. 라고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시작은 재밌어도 되는데 결과가 재미에서 끝나면 안 돼. 그죠. 근데 보통 제가 쓰는 것들은 이제 그래서 끝나고 공부고 재밌었어요. 이렇게 재밌어서 시작은 해도 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를 어떻게 좋은 말로 꾸며내는 거 제가 진짜 성격이 안 맞더라고요. 좋은 말로 꾸며내는 게 아니야. 귀사에 어떻게 해서 하고 싶다. 뭐예요? 저 돈 벌고 싶어서 가는 건데 라고 괄호를 치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약간 그럴듯한 이야기 그래도 좀 마음에 담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근데 그러는 게 쉽지 않아서 그래서 이걸 좀 사회성 있게 좀 바꿔보려고 조금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점이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2020년에 뭘 하려고 하는지 조금 듣고 싶어요. 저도 하고 싶은 연구 주제들은 명확하게 있었거든요. 왜 아무도 이걸 집중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서 전공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을 교수님들께 1학년 때부터 막 교수님들 찾아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일단 대학원 과정이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안 하는데 아마 해도 미국에서는 아마 누군가는 할 거야. 누군가는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도대체 하고 싶은 분야를 나도 명확하게 내리지도 못하겠고 옆에서도 명확하게 내려주지 못하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내려야겠구나라는 생각과 그로 인한 공부.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전공 공부라고 부르진 않고 앞길 공부라고 내 앞길 찾아가기. 전공 공부라고 하면 흔히 공학으로 나도 모르게 생각이 돼서 공학이 아니라 내 앞길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마음, 내 앞길을 명확하게 하고 싶다는 마음. 이제는 이제 3학년 이제 올라가니까 잡아야 되지 않을까. 대학원 컨택을 할 거면 이제 슬슬 나도 컨택 준비를 해야 돼서 그래서 근데 지금은 너무 이르고 3학년 1학기 그래도 보내고 더 좀 물색을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내 공부 분야를 명확히 하고 싶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연구 주제들도 좀 떠올려 보고 싶다. 그래야 내 랩시를 명확히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요즘 26년의 큰 목표? 해서 최근에 다시 페이퍼를 읽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 읽고 끝났어. 시간이 딱 1시간이 잉여 시간이 남길래 읽었는데 인트로덕션 읽고 힘들다. 노력은 한다.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아직 1월이니까요. 네. 아직 1월이에요. 사실 근데 저도 불안함은 좀 세죠. 학교에서 좀 잘 나가는 과다 보니까 인간들이 활동도 좀 잘 나가는 활동들을 해. 막 대회도 막 다들 너무 잘 나가고 대회에서 상도 타고 그리고 뭘 막 이렇게 다들 많이를 해.
그리고 또 사실 제 친한 사람들이 이제 졸업하는 20학번들이랑 많이 친하거든요. 근데 이제 20학번 언니 오빠들이 21학번 언니들이 이제 졸업을 하는데 20학번 오빠들이랑 언니들 중에서 몇 명 취업했고 아니면 예전부터 시험 준비 따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오빠들은 막 기획과 수석 졸업하고 인턴 잘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고 야. 이 힘든 시기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게. 그거 보면서 나도 괜히 너무 쫄리는 거야. 하나 더 쫄리는 거는 진짜 짱짱하다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가 아직도 취업을 못한 거야. 근데 그게 한둘이 아니야. 그거 보면서 진짜 너무 불안하다 나도. 아직 이제 1, 2학년이란 생각이 들다가도 근데 그 사람들이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와 진짜 빠르다. 2학년 때부터 준비 많이 하니까. 그래서 2학년 때 진짜 많이 놀았는데 아직도. 학술 동아리는 사실 시작을 할 거면 2학년 때 시작하는 게 거의 2학년들 받고 3학년 하면 조금 늦어. 근데 아예 늦진 않고 조금 늦어. 3학년. 학부 연구생은 3학년부터 많이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불안함을 사실 느끼긴 했죠. 그래서 그 불안함을 잠재우고자 내 공부 분야를 명확하게 해야겠다. 남들이랑 비교 안 하려고. 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빨리 하십시오. 근데 좀 잡았어 최근에 그래도. 다행이네. 좋다. 그리고 뭐 그냥 뭐 사소하게는 운동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좋네. 기록도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인생 잘 살아보기 이런 거. 내 삶을 살면서 휴식을 잘 끼워 넣는 연습까지 가 이제 목표다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2년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3년 전인가 아무튼 그래서 빨리 미래를 바꿔라. 어떻게 취준 아직도 못해서 그러지 말고 나는 좀 보이긴 하네요. 나 근데 이게 나쁘진 않아. 아 그래. 아이고, 나쁘진 않아. 근데 내가 그 성과가 없어 대신 공부만 하고 성과가 없어서 막 학점이 나쁘지 않은데 결과는 없고 약간 그거. 성과에 대한 집착. 예. 본인이시죠? 네, 그래서 제 얘기를 해보자면 또 성과 얘기인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저는 뭐 내년 이맘때 무슨 성취를 이루었을까, 내가 어떤 뭐 상을 받고 어디서 발표를 했고 그래서 무엇이 바뀌었을지가 제일 궁금한 것 같고요. 그래서 후자가 좀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좀 더 큰 관점에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그대로 하고 있을지 아니면 뭐 다른 길을 찾았을지 그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게 제 궁금증입니다. 확실히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다들 앞길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하지 않으면 진짜 안 됩니다. 맞아요. 네, 이게 20살이 생각보다 많이 적더라고요. 나는 그 생각하면서 하나 더 들었던 게 우리 너무 20대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인생이 20대에서 다 끝나는 줄 알아. 20대에서 다 결판 내야 되는 줄 알아. 수명이 우리 왜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 20대까지 줄이지.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는 그래도 20대 때 별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차라리 지금이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지금이 젊다 보니까 그리고 미디어에서 젊음을 너무 많이 보여주고 사람들이 젊음을 동결건조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저 사람이 외형은 20대 후반이야. 근데 나이는 40대야.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고 40대라는 생각보다는 저 외모에 저 때에 저런 걸 가졌구나를 사실 먼저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20대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어요. 좋은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나는 그것도 궁금하고 난 그것보다 더 궁금한 건 그럼 그 현상이 왜 발생했지? 이게 좀 더 궁금한 것 같아. 이게 사회에서 그렇게 나타난 건가? 아니면 SNS 사회라고 하면 SNS인지 아니면 정치 경제적 구조인지 갑자기 너무 어려운 주제로 가나? 아니 근데 나 먼저 얘기를 하자면 오케이. 먼저는 인터넷의 발달이 너무 크고요. 우리가 그냥 인생을 살잖아요. 인터넷 없는 채 그냥 아날로그를 산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선별해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안 듣고 싶은 것도 들어야 된단 맞아. 말이야. 근데 SNS는 우리가 예쁜 걸 편집해서 올려주잖아요. 그치. 그게 사람들의 또 욕구를 건드려. 나 좀 맞아. 더 잘 보이고 싶은 그 마음을. 맞아. 그러다 보니까 꾸며진 모습들이 계속 올라오고 꾸며진 채 거기는 그 꾸며진 세상인 거야. 근데 그게 상향 평준한 거지. 그게 평균이고 그게 표준이야. 여기에서 이제 사실 SNS에서 얼굴 사진을 올리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젊음의 어떤 그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요소들을. 피부도 좋고 막 이런 거. 그것이 사실 SNS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나 고등학교 교육이요. 입시요. 대학교 입시. 이게 난 진짜 옆에서 보니까 느끼는 건데 애들이 대학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 대학 가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근데 아니죠. 대학 가고 나서 그리고 애들한테 20대 이후의 삶을 보여주는 곳이 없어요. 그치. 20대까지는 많이 보여줘. 대학생활 보여주고 솔직히 말하면 대학생활 이후도 안 보여주지 않아요? 그치. 대학생활 이후 난 이렇게 취준을 해야 한다는 것도 대학교 와서 알았어. 맞지. 아이들한테 대학이 너무 중요해. 야, 대학만이 살 길이고 대학만이 유일한 세탁소야.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애들 눈앞에 있는 사람도 사실 고학력자들밖에 없으니까 아 맞죠. 그치. 막 다 뭐 서울대, 연대 나랑 같이 알바하는 애들도 다 그렇고 대학들이 기고 날고 그런 모습 보니까 애들이 그것밖에 못 보고
우리가 미래를 20대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미래가 아니라 남들이 보여주는 미래만을 계속 보면서 그냥 그게 현재라고도 착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미래일 거라고도 착각을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좀 인식들 사실 노화를 쉬쉬하는 것도 사실 좀 있고 맞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문화적으로 보면 아이돌 문화가 확실히 그 세지, 주류 문화로 온 게 사실 놀랐던 게 스타라는 게 우리가 다 생각하는 이상향인 거잖아요. 근데 그 이상향이 다 젊고 어리고 근데 탱탱한 사람들. 그것밖에 안 보여주고 그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잖아요. 난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라고. 맞아요. 예쁜 사람들이 응. 약간 전부인 줄 아는 그런 게 조금 그런 나이에 대한 아니면 아름다움 이런 거에 대한 숭상이 조금 있지 않았나 좀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좀 나아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초등학생들이나 아니면 중학생들 보면 우리가 아직 아이돌을 보면서 약간 미를 숭상하는 문화가 아직도 좀 강하게 잡혀 있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강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주류 문화가 된 게 조금 아직도 남아 있고 크지 않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좀 나이로 좀 연결이 되지 않나?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아 그래? 어.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26년 계획이 12월 31일이 되어서 1년을 돌아봤었을 때 약간 여러 가지 세계선이 있을 거 아니야. 12월 31일에 여러 가지 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약간 추려서 세 가지 세계선을 좀 추려봤습니다. 세계선이 뭐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마블 영화 보셨죠? 거기서 나오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 수많은 미래들을 보고 수많은 세계선을 보고 이 세계선이 최선의 세계선이야. 그치. 아니면 이 세계선도 있었어. 이런 거 많은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타쿠 용어 같긴 한데 이런 세계선을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세계선 A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흘러가는 거. 그다음에 세계선 B는 예상치 못한 전개가 나온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선 C는 내가 상상치 못한 전혀 다른 선택을 했을 때의 그런 세계선들을 정리해보고 이제부터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아 그럼 이게 아까 말한 인캐스팅 방법론을 활용하는 과정인 거죠? 맞죠. 네, 그러면 세계선 A부터 한번 함께 볼까요? 네, 그렇죠. 음. 이제 세계선 A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된 미래일 텐데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거는 일단 취준이죠. 그래서 12월 31일이 됐었을 때는 내정을 받아서 내가 내년에는 이렇게 하고 다녀야지라고 하면서 조금 안심하고 있는 그런 저일 것 같은데 근데 특히 여러 가지 취준을 성공했어요. 세 가지 또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회학을 살려서 이제 제가 뭐 리서치 회사를 들어가든 데이터 관련된 회사를 들어가든 그렇게 해서 들어갔을 것 같고 제가 또 잘하진 못하지만 전공생들에 비해서는 이제 일본어를 조금 치기 때문에 아, 일본어를 좀 살릴 수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보면 해봤죠. 출판 사업 제가 출판 관련해서는 아, 일본 그치. 책을 조금 많이 읽기 때문에 출판 관련된 사업에서 일본 부가 열려 있다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저 같은 경우에는 0점이랑 비슷하게 사람이면 일을 해야지 나타나게 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안 해요? 않아요. 나는 그냥 눈 떠보니까 일하고 있다요. 아 일을 좋아해. 저는 이제 사람이라면 좀 일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 약간 사람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재미도 있지만 노동 일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가장 제가 좋아하고 가장 계획대로 된 미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틀라스는 어때요? 아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가치나 이런 걸 극대화한 그러니까 성과에 대한 집착이 좀 극대화된 미래겠죠. 그래서 하지 못했던 학회 발표도 하고 뭐 이름 있는 학술지에 논문도 게재하고 그런 성과들을 이뤄내서 뭔가 인맥도 넓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런 미래가 계획대로 된 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문이 일색되지 않고 잘 그쵸. 실린다. 거기에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다 성과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목표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영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학을 하게 될 텐데 네, 저 오랜만에 이제 며칠 전에 수강 신청도 해야 되지 무슨 과목을 배우더라? 오랜만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뭐 자동 제어, 신호 처리, 뭐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이런 거 있는데 자동 제어랑 신호 처리 보자마자 나 이거 수학 다 까먹은 것 같은데 해서 수학을 찾아봤거든요. 진짜 다 까먹었어. 나 미분 방정식을 까먹었어. 그래서 먼저는 공부. 그래도 학생이 무릇 대학에 공부하러 왔는데 공부는 해야지. 전 좀 약간 그런 꼰대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응, 학생이 학교는 공부하러 왔지 뭐하러 왔어? 약간 이거가 좀 있어서 먼저는 공부를 사실 성적이 2학년 2학기 때 좀 떨어졌어가지고 평균적으로 봤던 점수로까지 올려두자 3학년 1학기는 그게 약간 일 목표 A 미래에서의 하나고 그래서 사실 취미도 어느 정도 루틴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공부 방향이 좀 잘 잡혀서 나 이거 어디 가야겠다 어디 쪽으로 랩실 준비해야겠다가 좀 명확히 잡힌 근데 아마 움직이진 못했을 거예요. 나이가 들쳐가지고. 그래서 그런 미래가 계획대로 된다면 그런 미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학교로 다니고 있는 만큼 네. 꼭 하고 싶은 공부 많이 했었으면 음. 진짜 좋겠고요. 그러면 미래 B로 넘어가면 미래 B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에서 생각한 미래가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미래를 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확실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쉬었음 청년이 아유, 되는 거긴 한데, 슬프다. 근데 난 이 시었음 청년이 밈이 된 현실이 너무 슬퍼. 그러니까. 근데 많이 쉽니다. 제 나이 때 되면 많이 쉬고요. 많이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방황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결국 이 쉬었음 청년이 된 거는 이제 뭐 제 취업문이 열리지 않아서 그런 거기도 있긴 한데, 결국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거를 결국 못 찾은 미래이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이 직업을 하고 싶어 아니면 뭘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하는 건데 어영부영 돼가지고 아유 그냥 올해 말고 내년에 취업하자라고 하면서 부모님 집에서 살면서 조금 그렇게 사는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나틀라스는 어때요? 저는 이 미래 B가 되게 재밌었거든요. 근데 일단 미래 B는 위에서 언급한 논문 게재라거나 발표라거나 이런 거를 못했겠죠. 근데 이 미래가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어쨌거나 성과를 이루지 못한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제가 권태기를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전공에 남아 있는 미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C라던가 A로 안 가고 이 미래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왜일까? 기존 관성 때문일까? 아니면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 아니면 혹시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전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나 신념을 갖게 된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성과에 대한 집착을 상쇄할 정도의 열정을 갖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미래 B가 제 마음엔 들지 않지만 되게 흥미로운 미래라고 느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선호하는 미래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습니다. 저 이거 보면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미래 B에서 연구 이외에 그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은 게 B가 보면 A는 연구가 잘 된 케이스, 그치. B는 연구가 안 된 케이스, 연구 외에 근데 다른 걸 하지 않아요. 키워드도 보면 뭐가 내가 취업을 한 걸까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남아 있지? 연구라는 목적이 사라졌는데 왜 난 여기 남아 있지?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아까 말했던 그런 원동력 때문인 것 같아. 나는 공부가 맞는 사람이고 그 중심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서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 아무래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 좀 아까 얘기 듣다 좀 신기했어요. 그럼 이어서 0.2가 한번. 저는 오히려 연구 분야가 명확해지는 게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대 파트에서 미국으로 가라는 거는 없으니까 저기서 선구자 해라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미국이라는데 연구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좀 도전적인 거 많이 하잖아요. 그 정도다 보니까 내가 연구 분야를 솔직히 계획은 잡고 있거든요. 계획은 연구 분야를 잡아야지인데 그건 계획이고 예상은 못 잡겠지였거든요. 이게 오히려 계획대로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 그럼 연구 분야가 명확해지는 건데 갑자기 길이 싹싹 보이는 건데 뭐 성적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취미가 좀 루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보다 근데 좀 제일 큰 거는 연구 분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극단적으로는 이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극단적으로 하자면 근데 애초에 저는 길을 좀 잃었다고 하면 길 잃었다고 생각 안 하고 다른 길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해서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을 하면 그럼 그대로 가면 되지 뭐. 그래서 내가 계획대로 되지 못해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만을 가진 미래처럼 사실 우리가 얘기를 하긴 했잖아요. 근데 나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것이 미래 B라면 미래 B는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A거나 논 A거나. 그러면 이제 제일 하이라이트죠. 마지막 그쵸. C일 텐데 이제 다양한 상상을 해보는 C일 텐데 C 같은 경우에는 다시 말하자면 저희가 아예 예상치도 못한 미래를 갔었을 때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제 좀 정해 왔었는데 저도 사실 이 미래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도 예상 범위 안에 있는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예 우리나라나 아니면 일본이 아니라 아예 다른 외국을 가버렸다. 라는 걸 일단 상정을 했었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저는 사실 되게 모험을 좋아하고 재미를 좋아하지만 반대로 안정형을 좀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게 조금 보여야지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는 걸 좀 포착하는 사람이고 거기에서도 일을 좀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해외로 간다. 심지어 제가 해외여행을 일본 외에는 20대 이후로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도예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나 그렇구나. 작년에 처음 갔다. 한 번밖에 안 가봤는데 난 전혀 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 근데 다양한 이제 경험들을 많이 하는 애들을 보니까 미국도 가보고 뭐 프랑스도 가보고 뭐 진짜 일하러 뭐 미국도 가보고 이런 걸 보면 내 세계가 생각보다 좁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안정되게 생각하는 한국 그리고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일본 조금 살아봤기도 했었고 조금 벗어나서 아예 다른 진짜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아예 가치관이 듣도 보지도 못한 약간 진짜 이런 데서 이런 나라에서 일해? 라는 나라로 좀 가봐서 일을 해보는 경험을 어쩌다 취업이 돼가지고
가보는 경험이지 않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제가 6개월 동안 취준해보고 안 되겠는데 생각을 해보고 대학원을 준비를 합니다. 대학원을 준비를 해서 근데 그때면 학문을 좀 정해야겠죠. 학문 정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영점이처럼 없는 거예요. 근데 해외에는 있네. 그래서 어딘가에 있는 대학원에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안정을 다 깨부수고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래이지 않나. 그래서 조금 제 안정형에 좀 벗어난 미래가 그런 느낌. 그래서 일본에서 일하는 건 사실 일본에서 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것도 사실 예상 안에 있는 범위이기도 해서 한번 그래서 뭔가 예상치 못한 미래라고 하니까 있는 가능성들 다 뒤엎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저 하나 생각한 게 네. 결혼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와. 그러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본 게 아 좋다. 그러니까 결혼할 누군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당장 당연히 1년 만에 결혼 못 하지. 근데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니까. 아, 근데 갑자기 결혼을 하고 싶은 여성분을 만나서 그리고 그분도 마침 결혼 이렇게 준비돼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런 미래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더 치열하게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부터 그치. 먼저 걱정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결혼을 생각하다 보면 비용이고 자시고 일단은 상대방에서도 아, 이 사람이면 2, 30년 후에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보세요 지금. 네, 보세요. 집에서 맨날 컴퓨터 하고 있고 아이. 집에서 이제 하는 거 집에서 설거지 담당 집에서 좋은데? 집에 가서 자취인으로서 너무 매력적인데.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담당. 그거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이런저런 청소는 잘 안 합니다. 청소는 잘 안 맞는데 나머지 잡다한 이런 거는 하고 있는 담당으로서 안 어지르면 돼. 더욱 더 조금 더 내 먹고 살 길을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내가 책임질 대상이기도 하니까 반대로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빡세게, 더 치열하게. 사실 지금 이렇게 빡세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이 뭐 공고가 한 3월쯤 뜰 거니까 뭐 그거 때까지 그치.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일단은 누가 와요?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당장 2월 달부터 알바 자리 진짜 괜찮은 거 또 찾아가지고 계속 지원해야겠다라는 생각부터 아마 들겠죠. 그래서 약간 발등에 불을 지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손에- 좋아. 원동력을 제대로 이끌어줄 수 그치. 있는 촉매제야. 오, 그렇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남 눈치의 진짜 극대화인 것 같아요. 그치. 남 눈치라고 해야 되나? 이게 사실상 내 바운더리에 있는 남이 들어오는다는 거니까 이제 항상 재미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재미를 보고 하진 않을 거 아,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그럼 그러지 않을까? 아 재밌다. 재밌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예상은 예상치 못한 거는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야. 맞아. 저는 이렇게 재밌는 미래는 사실 못 그려왔는데요. 선우를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랑 말을 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좀 사회 참여적인 성격도 있는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좀 뻔하게 비영리 단체에 들어간다거나 거기서 뭐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이런 좀 미래를 그려봤어. 거기서 여자를 만나는 거야. 거기서 여자를 만나고 좋다. 비영리 단체, 비영리 단체 좋은데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래도 뭐 직원으로서 뭐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잘 예상치 모르겠어. 못한 미래지. 돈을 버린 거니까. 그치. 와. 돈이라는 가치를 내려놔 버린 거니까. 그것도 재밌네. 근데 사실 구세군에서 한번 일해본 적이 아. 있었으니까요. 근데 구세군에서 저는 알바생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놀랬던 게 구세군 직원보다 알바생이 돈이 더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 이제 거의 형이니까 이제 형에서 보는 거 항상 투덜거리거든요. 아니 왜 너는 왜 나보다 월급을 많이 받니? 나는 1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이 고생 다 하고 막 이러는데 투덜투덜거리긴 하는데 그럼에도 조금 무슨 원동력인지는 모르겠는데 좀 오랫동안 일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나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좋을 것 같아요. 약간 NGO 아니면 이런 활동에서 일하고 한다 하면 저는 좋은 그건데요. 하여튼. 그러면 나틀라스는 본인의 예상치 못한 미래 어떻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아까 말한 대로 공부 자체는 계속 하고 있을 것 같아. 근데 다만 어떤 공부를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 살짝 다른 것 같고 아니면 뭐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학원 진로나 지금 전공을 포기했다면 아마 그걸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또 그게 정말 정답인가라고 하면 확신을 못 하겠는 것도 있긴 해.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는 것처럼. 그렇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관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측면에서 뭔가 불안이 가득한 미래일 것 같아서 이 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내 상상력 속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가 진짜 나 고민을 많이 했거든. 난 나틀라스가 음악으로 빠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근데 음악이 약간 컨텐츠 디렉터 이런 쪽으로 빠지는 거야. 솔직히 우리는 뭐 맨날 보고 있긴 하지만 나틀라스 스타일이 되게 포멀한 형식 많이 입잖아요. 근데
저 포멀한 형식으로 뭔가 편집 시합 같은 데인데 막 음악 관련된 어딘가에서 뭔가 갑자기 창업을 해서 일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게 1년 안에는 사실 못 벌어지겠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려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가 취향이잖아요. 내 취향, 그 나랑 맞는 취향 그치. 많이 찾아 나가는데 사실 나틀라스의 저 스타일이 확고하잖아요. 난 저 확고한 것들에 저것이 가지고 있는 인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끌어당기는 힘이. 그래서 막 그런 거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음악, 뭐 LP샵, LP 팔고 카페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약간 리스닝 그거 음악 감상 가능한 카페 뭐 이런 걸 수도 있겠다. 그런 거 한번 완전 그냥 이미지로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일단 새로워서 마음에 들고 아, 그리고 그래요? 어제 이제 선우랑 얘기를 했잖아. 네. 그 음악 얘기를 어쩌다 하게 예, 됐는데 예, 예.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선우만큼 잘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내가 아는 거를 그냥 풀어내는 형식으로 음반도 추천해주고 그랬는데 그 과정이 되게 재밌더라고. 아 나도 인스타 계정을 하나 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뭔가 카페가 있을 거면 카페 그냥 커피 마시는 카페라고 치면 야, 카페 사장님인데 카페 음악이 맛돌인 거야. 그 셋업 리스트가 미친 거야. 좋다. 그래서 이거 카페 사장님 성공 미쳤다. 이걸로 이제 입소문이 나는 그런 카페에 있을 것만 같아 스타일이. 그러면서 하나의 또 어떤 카페니까 내 공간이니까 나만의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 수 있잖아. 저녁에는 음감회를 따로 막 이렇게 여는 거야. 그래서 둘이 그때까지 친구랑 LP 들고 가서 틀어. 예. 그래서 그런 걸 좋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봤어. 아 재밌다. 진짜 오히려 큐레이팅을 잘 살려가지고 우리 학교에 큐레이팅 과목이 따로 있기도 하잖아. 명예미술관이라고. 아, 진짜로? 있잖아. 그래. 근데 그거 박물관은 그거 큐레이터 아니야? 박물관 큐레이터 이만큼 어. 혹시 예술 좋아하나? 예술 좋아해가지고 이제 특히 나는 예술 쪽에서 미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손에 만지는 거, 근데 인테리어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앤틱 인테리어 이런 거를 한다면 나는 정말 이 깔도 잘 맞고 그다음에 가끔씩 보면 이런 데에서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준단 말이야. 이 가구는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사람들한테 새로운 거를 소개시켜주는 활동 이런 것도 나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해. 좀 묻어가자면 이제 어제 얘기를 하면서 생각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두 번째로는 조금 연장선상이긴 한데 나틀라스가 내가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 슬프다. 수준이 안 맞는데? 너 우리 학교에서 있을 상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다 던지고 해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해외 어디로? 해외로. 해외 대학원? 근데 약간 내던진다면 사실 미국, 일본, 유럽 말고 나 생각나는 나라가 딱히 없다. 영국. 영국이지 않을까? 왜냐면 그 포기를 했었던 게 교환학생이었었잖아. 교환학생이라는 게 지금 시기상으로 뭔가 안 맞다고 생각을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가 해외로 가서 뭔가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반년 동안 공부를 해보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든 거. 난 해외로 갈 몸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점프를 해버린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야. 잠적을 해버리는 그런 미래가 좀 있지 않을까? 잠적을 해버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연락 없이 그냥 가버릴게라고 하면서 가버리는. 너 왜 오늘 안 왔어? 나 영국이야. 영국. 너가 왜 거기 있어? 실제로 친구 중에 있었거든요. 진짜? 네, 그냥 조용히 있다가 인스타에 올라 바이바이 하면서 갑자기 비행기 사진 올라. 야, 너 어디가? 독일 대학원 갔네. 돈도 많다. 돈도 많다. 독일 대학원을 간대. 그래서 아니 어쩌다 그런 생각이 드냐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싶어서 그냥 갔어 이렇게 가버리나. 와 그래서 멋지긴 하다. 아니 진짜 계속 우리나라에서 계속 있을 줄 알았던 애들 갑자기 사라져 버리니까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또 이제 두 번째가 되지 않을까 뭔가. 이제 재밌다. 증발 2호. 나는 근데 뭔가 이제 나틀라스가 워낙에 연구로 꽉 잡고 있으니까 연구를 아예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싶었어. 그것도 재밌네. 그래서 접근법 재밌네. 그래서 그걸로 그러면 뭐가 있을까? 그러면 계속 스타일이 머리에 맴돌더라고. 근데 너무 예상치 못한 거지만 건덕지가 아예 없는 것도 또 아니어야 그치. 되니까. 재밌네. 여러분만큼 제가 그렇게 신박한 걸 못 가져왔는데 아무튼 뭐 음. 다음으로 저도 0점이의 마찬가지입니다. 미래. 저는 사실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뻔한 거긴 한데 단 한 번도 학부 취업을 생각을 안 해봤는데 취업으로 준비를 틀 수 있겠다. 그 말은 즉슨 연구로서의 커리어를 싹 접고 취업으로서의 내 스펙을 싹 바꿀 수 있겠다. 그럼 뭐 학교에서 진행하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뭐 그런 것들? 사실 진짜로 내가 학부로 취업을 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봐서 이게 근데 진짜 예상치 못한 미래긴 해요. 그대들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나도 사실 뻔한 거긴 한데 어. 두 가지 일단 당장 생각난 건 첫 번째는 일단 아예 학원 쪽으로 가는 거.
너무 뻔하죠. 교육적으로. 그치. 음. 지금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봤을 땐 적성에도 맞는 것 같아. 그거를 되게 즐겨 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예 문과 쪽으로 오는 거. 사실 지금 그래서 그거 약간 문과랑 공대가 좀 적당히 쌤이 된 데를 사실 생각은 하고 있긴 해요. 아 정책 과학 대학원 막 이런 데들. 근데 완전히 문과. 그러니까 포기하고 UAM을 포기는 버리고, 아닐 거야 아마. 버리고 그냥 나 적성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아, 하면서 어. 아예 철학과로 가든 이제 난 거기가 더 적성이 없어. 그 문제 의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미래 모빌리티 학과가 어. 미래를 얘기하고 있지 않는다. 음. 그거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도 발을 담그는 거지. 맞아. 그런 미래 그런 거. 근데 진짜 그 철학으로는 더 약간 탤런트가 없어요. 아 달란트도 없고 탤런트도 없다. 되게 힘들어. 다 없어. 철학이 힘들더라고. 나는 그 페이퍼를 다 쓸 자신이 없어요. 나는. 나는- 근데 난 나의 예상치 못한 미래가 너무 뻔해서 재미가 없어요.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본 게 그 확실히 딴 거보다는 성격이 되게 다부지잖아. 되게 다른 남자들이나 다른 사회에 있어도 되게 잘 살아남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가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면 주방이 있는 거야. 주방? 주방 셰프가 있는 주방. 우리 영점이가 자취를 하면서 요리가 재밌네? 라고 하면서 요리 셰프로 들어가게 됩니까? 요리 주방으로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같이 일해보니까 이게 체계도 딱딱 잘 맞고 그다음에 그리고 또 부딪히는 것도 재밌네?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요리의 길로 그러긴 하지만 생판 반지 한 번도 들여본 적이 없다. 요리는 진짜로. 근데 그런 유의 부딪히는 음. 약간 그런 쪽으로 가면 되게 잘 살아남고 되게 재미를 붙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복하는 것도 맛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 키친을 정복을 했다. 부셰프로 내가 정복을 했다. 이런 정복욕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말아먹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아예 싹 내려놓기 시작했어. 그 깃발 꽂는 거를 이제 살려. 이제 너의 본능을 음. 살려서 그런 대로 좀 가보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또 생각을 해서 나도 뭔가 내 미래를 한 번도 예상치 못하게 봤는데 한번 이거 할 때는 그냥 쓰다 보니까 취업으로 갔는데 나한테 있어서 예상치 못한 미래는 취업도 대학원도 아니고 나도 그냥 갑자기 튀는 거. 갑자기 어디로 방향 확 튀어버리는 거. 근데 입시도 아닐 것 같고 대학 학문 분야로도 규정하면 좀 뻔해질 것 같고.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유튜브가 개대박 나. 그것도 사실 생각 좀 해봤어. 근데 너무 뻔한 것 같아서. 그것도 있고 그리고 근데 내 미래를 내가 예상치 않으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더라고. 맞아. 그냥 문득 생각 든 거는 내가 그래도 좀 건덕지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글 쪽으로 나가려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고 사실 편집자도 하고 싶었고 원래는 사실 평론을 하고 싶었어. 문학 평론가를. 평론. 근데 그 꿈은 이제 저 멀리로 지금은 날아갔는데 언젠간 잡을 수만 있다면 다시 잡고 싶어서 그래서 다들 약간 예상치 못합니다. 저희가 미래 A, B, C를 정해봐서 어떻게 튈지 모르는 미래 그리고 예상된 미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면서 지금 뭘 해야 될지 조금 좀 정해졌나요 혹시? 일단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 일단 해야 되고 맞아. 일단 뭐든 간에 해야 되는 것 같아. 얘기를 계속 나눠보니까 사실 계획이란 게 실행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해봐야겠다. 일단 시작 뽑은 거 엉망이 되든 간에 끝까지는 한번 달려봐야겠다. 언제 TV에서 그런 얘기를 봤는데 실수를 할 거면 끝까지 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끝까지 실수를 하고 실수하다가 이상한 것 같으면 중간에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수가 아닐 수도 있거든. 끝내놓고 완전히 실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하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고칠지 생각하라고. 일단 뭐가 되든 간에 일단 해야겠다. 쫄지 않고 해보자. 이런 마인드. 나도 좀 비슷한 것 같아. 미래 B가 재밌었다 보니까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내 열정에 불을 지펴줄 장작은 무엇일까? 그거를 찾으려고 좀 노력해보고 싶어. 하던 거를 열심히 해보는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좀 연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과 수업을 좀 더 듣다 보면 마음에 드는 것을 찾을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뭐 물론 개강을 해야 좀 알게 될 수도 있겠지만 좀 뭐라도 해보자. 그래서 거기서 열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선우는 어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업을 한다는 미래는 거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A, B에서 봤다시피 사회학이나 일본어나 그런 걸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취업을 통해서 이렇게 낼 수 있는 카드. 그래서 제가 사실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걸 하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카드는 사실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약간 결과물로 보여지지 않는 게 조금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해보자. 해보자 플러스 일단 결과물을 만들어보자. 매거진 하라니까. 매거진을 해보십시오. 경 읽듯이 내가 매일 읊어줄게요. 오늘은 매거진 준비하셨나요? 인스타 계정이라도 만들어보지 그래요. 예약 메시지로 맨날. 한 줄 소개는 쓰셨나요?
없으면 내가 씁니다. 아 근데 진짜 해봐. 진짜 어. 잘할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냥 이거를 막 혼자 다 만들 생각하지 말고 그 컨텐츠 주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뷰도 컨텐츠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거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러면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공감할 만한 말들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부야 K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 듣고 나니까 어떠냐 막 이런 것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처음 내가 문화에 입문했을 때의 마음도 사실 되살아나고 내 옆에 친구들이 이런 생각도 하는구나라는 것도 좀 가능성도 보이고 그렇게 또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아예 그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새로 모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의 인터뷰 컨텐츠는 이게 무엇이요라는 설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생판 모르는 사람들도 유입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혼자 완벽을 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다 안 만들어도 되고 우리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맞아. 한 일정치는 책임져 줄게요. 일정치는 많이는 못 해주고 우리를 써먹어. 일단은 만들자. 그리고 완벽주의도 좀 버려야 되잖아. 이 완벽주의는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일단 해보자라는 거여서 약간 0점이랑 둘 말대로 일단은 그거를 좀 실행을 좀 옮겨야 되지 않나. 아 당장 1월 끝나기 2월 전에 계정부터 만들어. 진짜. 계정 프사 한 줄 소개 이름 다 만들어. 일주일 남았다. 1월 끝나기 전에. 아 솔직히 이거 하루 만에 하잖아. 아 그죠. 지금 컨셉부터 머릿속에만 있지. 써내려가요. 제발 그 노트 많이 들고 다니잖아. 알겠습니다. 여기는 노션이든지 어딘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이는 데면 더 근데 좋으니까요. 손으로 쓰는 것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유롭게 의견을 싹 뻗어나가기에는 종이랑 아날로그만 하는 게 좋지. 그쵸. 없더라 그런 네, 게. 아날로그 신봉자로서 이렇게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2026년 신년 계획을 좀 세워봤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하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이제 신년 계획은 조금 달랐죠. 그래서 뭐 독서 몇 권이나 뭐 자격증 몇 개처럼 약간 정량적인 목표가 아니라 좀 선택의 기준을 조금 고민하지 않았나 좀 싶습니다. 그러면 이번 첫 탄은 약간 평소라면 신년 계획을 짜보지 않은 저희가 모여서 미래지능이라는 책이 조금 힘을 빌려서 얘기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지금 이 팟캐스트를 듣는 여러분들이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제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같은 마인드. 다시 말하자면 나태지옥에 빠진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약간 첫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제가 흔히 신년 목표의 플로우에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느꼈어요. 여기 질문들 하면서 그 쓸 때 나는 이런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목표를 포기라니 나는 단 한 번도 내 손으로 놓은 적이 없는데 근데 이게 아마 흔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치. 이걸 가져온 것 같은데 내가 아주 흔한 어떤 목표의 서사에 따르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던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일단 난 아까 제 미래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좀 재밌었어요. 전 그게 좋았어요. 재밌어. 그리고 그렇게 미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재밌는 기회도 됐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각 미래에도 가치와 장점이 다 있구나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각 미래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치나 그런 게 있었고 물론 열심히 깨 부숴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뭐 내년에 뭘 해야 되고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춰서 어떤 실행 계획을 도출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또 생각하겠다는 점에서 되게 재밌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색다른 신년 계획이었고 여기서 한 번만 더 재밌게 들어가자면 아까 나태지옥이란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게 너무 한국식 나태지옥 같은 거야. 이게 2025년이 나태지옥에 본인은 빠졌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막 학기를 끝내기 위해서 학점도 꽉꽉 채워듣고 맞아. 학점도 열심히 채우는데 왜 우린 이걸 나태지옥이라고 부르지? 왜 본인은 그걸 나태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이거에 대해서 이거 너무 한국식 나태지옥 아닌가? 한국식 나태함이 너무 빡센 거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을 들어보면서 사실 한국에 대한 약간 열심히 한다는 역치가 굉장히 크다는 걸 조금 느꼈던 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교환학생을 그래도 가까운 나라 일본을 다녀와 봤잖아요. 근데 일본을 보면 되게 열심히에 대한 역치 되게 낮고 나태함에 대한 역치가 되게 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놀랬던 게 이 사람들은 저희가 학점을 어떻게든 아득바득 따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여기 있는 일본 학생들은 어차피 취업되고 어차피 신기하게 절대평가거든요. 학교가 저희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서 약간 열심히에 대한 공부가 되게 낮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아니 너는 어차피 다시 학교 돌아가면 상대평가고 그럴 텐데 그냥 여기서 좀 쉬어 라고 저 열심히 저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약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느꼈던 게 이 나태에 대한 이게 진짜 한국식인 건가? 라고 조금 느꼈던 경험도 조금 있었어요. 한국식이라고 하니까 아까 했었던 내용이 또 생각나는데
뭐 나태함이랑도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는 나이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언제까지 20대임에도 불구하고 노는 게 아니라 뭐 스펙도 쌓아야 되고 어떤 것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좀 특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래서 제 다음 얘기를 이거 관련해서 해보는 거 어때요? 아, 한국식 좋죠. 썸띵, 한국식 무언가. 무언가 한국식 땡땡땡. 무언가, 컬처. K컬처. 근데 이게 K컬처가 컬처가 진짜 그 컬처가 진짜 아니라 사회문화 그치 사회 어. 구조, 문화, 어. 제도, 규범. 그런 것들 음. 각자 본인이 생각해보는 거 가져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각자가 생각하는 그리고 얘기 많이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은 그런 주제 가져와도 재밌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번 1화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다음 2화는 한국식 땡땡땡라는 주제로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도 감사하고요. 아유. 지금 1화 많이 준비를 하셨을 텐데 저희 나머지 나플라스 씨랑 이제 영점이고 이제 고생 우리 많으셨습니다. 일단 수고했다 박수 한번 아, 예. 치고요. 네, 일단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2화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들 안녕히 계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곧 감사합니다. 설이잖아요. 아 맞네요. 네, 그래서 벌써 설이에요. 벌써 설이야. 미치겠다. 다들 따뜻하게 겨울 보내다가 우린 다시 봄이 다가올 즈음에 만나는 걸로 합시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